5대 독자가 내 뱃속에 있다고? 한겨울 찬바람이 스며들던 반지하 욕실, 서윤 씨 손에서 테스트기가 또르르 굴렀습니다. 축축한 바닥 위엔 선명한 두 줄. 그 순간 시어머니가 여자애만 낳는 처지라며 내뱉던 독설이 귀를 찢듯 울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던 밤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손맛까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5대 독자가 그녀 뱃속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를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살아보니 사람 사는 이야기가 제일 큰 힘이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 삶의 한 조각도 제가 정성껏 담아드릴게요. 한씨 횟집은 부산에서 70년 전통이라는 간판 하나로 사람들이 줄을 섰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손님들 입맛이 까다로워져 예전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죠. 서윤 씨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전복을 버터에 살짝 구워 소스를 올려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손님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던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송은의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뭐, 퓨전? 우리 집 전통을 내가 망쳐? 아이고, 비법을 알려달래도 절대 안 주는데 며느리가 먼저 내다 팔아먹게 생겼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까지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 씨는 억울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였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어도 서윤 씨 앞엔 국물만 겨우 담긴 반찬 하나만 놓였습니다. 너는 여자애만 낳는 처지에 뭘 배불리 먹겠다고? 송 여사의 말투는 송곳 같았습니다. 남편 한지혁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초엔 다정했던 사람이 어느새 어머니 속 좀 그만 썩여라. 한마디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횟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며느리냐? 비법 빼서 도망가려는 도둑년이지. 그 말의 주인공은 송 여사였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서윤 씨가 정리하던 메모장을 발견하고 난 뒤였죠. 어머니, 이건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예요. 아무도 모르게. 입 닥쳐. 남편도 아들 하나 못 낳는다고 속 터져 죽겠는데 이제 집안 비법까지 훔치려고. 그날 밤 송 여사는 결국 한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쫓아라. 저런 년이 집에 있어봐야 우리 집안 망한다. 그리고 정말 한겨울 눈보라치는 밤 서윤 씨는 4살 딸 예린 양손을 잡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을 겨를이 없었고 짐이라고는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서윤 씨의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한씨 집안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5대 독자라는 걸.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 송 여사는 서윤 씨 머리채를 와락 잡아챘습니다. 어서 나가. 이혼해.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들어온 년. 서윤 씨는 머리가 휘날리는 고통 속에서도 예린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지혁 씨, 제발. 이 아이라도.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그 눈빛엔 7년의 정 같은 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린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 품에 매달리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엄마 가지 마. 그러자 송 여사는 예린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넌 여자애라 쓸모도 없어. 필요 없어. 애미도 애도 다 죄인이다. 그 말은 예린의 어린 마음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눈은 쏟아지고 손은 얼어붙고 아이의 울음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위자료는 고작 1,000만 원. 갈 곳 없는 서윤 씨는 중개업소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 지상층은 꿈도 못 꾸고 습기 찬 반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햇빛은 바닥에 닿지도 않았습니다. 겨울이라 더 추웠죠. 예리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집 아니야. 돌아가고 싶어. 서윤 씨 가슴이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좁은 방 구석에서 세 식구가 누울 자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서윤 씨는 예린을 이불로 덮어주고 그 옆에 쭈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 씨는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입덧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녁 늦게 약국에서 조심스레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반지하 욕실에서 숨죽여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테스트기 위에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테스트기가 서윤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송 여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5대 독자만 오면 너는 쓸모없다. 한씨 집안은 대대로 남아만 태어나면 온갖 귀한 걸 다 바쳐 키웠습니다. 전통, 가업, 가문, 그 모든 걸 이어갈 아들만을 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시댁에 알려진다면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아기를 빼앗으러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한 건 부서져도 쓰러져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서윤 씨는 두 아이를 지켜낼 어머니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밤 서윤 씨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 천장에는 얇은 형광등만 하나 달려 있었지요.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뽑아온 초음파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쌀알만 하던 점이 조금 자라 이제는 어렴풋이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작은 생명. 그게 바로 그녀 뱃속에 있는 아기였습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서윤 씨는 떨리는 손끝으로 작은 그림자를 살살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잘 지켜줄게. 절대 그 사람들한테는 안 보낼 거야. 그 순간 송 여사의 목소리가 또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5대 독자만 오면 넌 쓸모없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저 사람들 분명히 찾아온다. 그리고 예린이처럼 상처 주겠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윤 씨는 그 자리에서 꽉 두 손을 쥐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돈이 없어도 되고 집이 작아도 돼. 엄마가 두 달이 성한 데까지 일해서 너희 둘 책임질 거야. 차가운 바닥 위에 깔린 얇은 이불 한 장. 그 위에서 꼬마 예린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조용히 몸을 눕혀 예린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예린의 작은 등을 쓰다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예린아, 그리고 우리 둘째야. 엄마가
죽는 날까지 너희 편일게. 그렇게 그녀는 눈물과 함께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지킨다. 한편 서윤 씨가 떠난 뒤에 한씨 횟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방에서 나는 국물 끓는 소리, 칼질 소리, 손님들 웃음소리가 한 덩어리처럼 이어졌지만 이제는 주방 바닥에는 물이 제때 닦이지 않아 미끄럽고 싱크대에는 씻다 만 그릇들이 쌓여가고 회 써는 칼에도 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기요, 오늘 회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단골 손님 한 사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뭐가요? 한지혁 씨는 애써 웃으며 되물었지만 손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린내가 좀 나고 두께도 들쭉날쭉하고 예전엔 아주 깔끔했는데 식탁 위에 반쯤 먹다 만 접시가 남았습니다. 또 다른 손님도 말했습니다. 예전 그 며느리가 없으니까 맛이 확 떨어졌네. 손이 다르구먼. 그 말에 송 여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또다시 서윤 탓이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이 모양이 됐지 뭐. 그러면서도 주방으로 돌아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리는 잘하긴 했단 말이야. 그 작은 인정 한 줄도 곧바로 욱하는 자존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손님들의 발걸음은 점점 줄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예약 취소됐습니다. 직원이 머쓱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왜?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 말에 한지혁 씨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조용히 국물을 보던 서윤 씨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가게가 기울어가자 한지혁 씨는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아, 이대로 있다간 우리 집 망한다. 송 여사의 말에 그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어느 날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코트, 손에는 명품 가방, 머리카락은 미용실에서 막 나온 듯 반짝반짝. 어머니, 인사해. 강민혜 씨입니다. 부동산 하는 집 딸이에요. 민혜는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예전부터 한씨 횟집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따라가 보면 횟집 내부를 위아래로 훑으며 값을 매기는 듯한 차가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역은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혜 씨 집이 새로 들어오는 상가도 많고 투자 여력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바라시던 아들도 충분히. 그 말에 송 여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돈도 있고 젊고 애도 잘 낳게 생겼고 이걸로 대를 이을 수도 있겠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 여사는 방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민혜 씨 집에서 투자를 조금만 해줘도 횟집 인테리어 싹 바꾸고 메뉴도 고급으로 돌리고 어디 TV도 나갈 수 있겠네. 그리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저 아가씨로 상견례 잡자. 날짜는 빠를수록 좋아. 지혁 씨는 어디선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있는 집에 붙어서 살면 되는 거지. 그의 머릿속에 서윤과 예린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진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거야. 아들 낳을 며느리. 우리 집안 재산을 키워줄 며느리. 하지만 그 욕심 많은 마음이
곧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반지하 방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보일러는 한번 틀었다 하면 가스요금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엄마, 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예린의 말에 서윤 씨는 미안한 웃음을 지으며 된장국에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서윤 씨는 갑자기 배가 당겨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가 괜찮지? 걱정이 된 그녀는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큼지막한 배를 감싸준 채 낡은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며 손을 모았습니다. 다음 이서윤 씨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의 안내에 따라 초음파 기계 앞에 눕자 모니터 속에 새까만 화면이 하나둘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 머리고 이게 다리 심장도 잘 뛰고 있네요. 의사는 밝은 목소리로 설명하다가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서윤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조심스레요. 의사는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주 튼실한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기막혀서, 억울해서, 또 두려워서 송 여사의 목소리가 또다시 귓속을 때렸습니다. 5대 독자만 오면 넌 쓸모없다. 그래, 맞아. 이 아이가 바로 그 5대 독자야. 하지만 서윤 씨는 조용히 속으로 답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한씨 집안이 아니라 나 이서윤의 아들. 진료실을 나와 허름한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뱃속에서 아기가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윤 씨는 양손으로 배를 감싸주며 속삭였습니다. 준아, 이름도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가야.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그 다짐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이후로 서윤 씨의 하루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5분만 걸어 나가면 시장도 있고 작은 식당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일하려면 임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도 허드렛일 자리 하나 구해 주방 구석에서 쌀포대를 나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통증이 배 밑에서부터 훅 치고 올라왔습니다. 쌀포대를 들어 올리던 손이 덜컥 힘을 잃어버렸고 포대가 바닥에 쿵 떨어지며 쌀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사장은 쌀알이 굴러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사람 너무 허술하게 일하는 거 아냐? 애 낳을 배로 무슨 주방 일을 한다고. 그 말은 사과 한마디보다 더 빠르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서윤 씨는 허리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쌀알을 주었지만 사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둬요. 이제부터 나오지 말고. 밀린 시급도 받지 못한 채 서윤 씨는 쫓겨났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운 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예린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스티커 2개 받았어. 그 말에 서윤 씨는 눈물을 꾹 눌러 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예린이 너무 잘했네. 엄마가 제일 사랑해. 울음을 참고 아이를 안아주는 그 손은 온종일 쓰고 부르튼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도 꿈틀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래, 울면 안 돼. 아이들이 보고 있어.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편 한씨 집안은 새로운 며느리 후보 강민의 씨와의 상견례가 잡혔습니다. 송 여사는 손수 해산물 손질을 하고 장어를 고르고 전복 껍데기를 솔로 문질러 닦으며 이 집안 음식 맛은 이런 거다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견례 자리에서 민혜 씨는 음식을 한 입 먹어보더니 피식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이런 스타일로 장사하세요? 송 여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솔직히 너무 올드해요. 지금 시대에 이렇게 썰어놓기만 하면 누가 먹나요? 푸드코트도 아니고 한지혁 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었지만 민혜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운영하면 이런 거 다 바꾸고 신선한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앉아서 휴식만 하시면 되고요. 말투엔 예의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신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송 여사는 웃음을 꾹 눌러 억지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요즘은 또 그런 걸 좋아하지. 그러나 속으로는 그날 이후 계속 복통이 일어났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지혁 씨는 민혜 씨와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식은 화려하고 음식은 빛깔이 고왔습니다. 하지만 젓가락을 들고도 쉽게 음식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서윤 씨가 차려주던 따끈한 오뎅국, 살짝 데친 문어, 신선하게 썰어주던 회였습니다. 지혁 씨, 왜 그래요? 입맛 없어요? 민혜 씨가 물었습니다. 아, 그냥. 말끝을 흐리는 순간 지혁 씨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쳤습니다. 서윤이 장사가 힘들어도 늘 집은 깨끗했는데 집밥도 늘 깔끔했고 기억 속 서윤의 모습이 희미하게 그러면서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그게 다 서윤 덕분이라는 걸. 하지만 후회라는 감정은 아직 그에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작은 식당에서 서윤 씨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됐습니다. 설거지통 앞에서 손이 부러터지도록 그릇을 씻고 바닥 청소하고 남은 음식물 버리고 임산부 몸으로는 버티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바닥에 떨어진 물기를 밟아 미끄덩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꺄! 그릇들은 산산조각 나고 허리에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달려와 도와주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근데 사장님이. 잠시 후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만 나오세요. 만삭이 다 된 분이 여기서 일하면 어떡합니까? 사장님 시급이라도. 서윤 씨는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안 나와요. 깨진 그릇값도 얼추 맞고. 그 말은 비수보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기운 없는 얼굴의 예린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는 아이에게 미소를 보여주기 위해 거리에서 눈물을 닦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홀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버텨야지.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에서 버려진 낙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서윤 씨는 낙지의 질을 살피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골라내며 손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이 멋스럽게 내려오고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해산물 연구가로 불리던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 낙지는 이렇게 손질하는 게 맞아. 그러더니 서윤 씨가 손질하던 방법을 유심히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씨 횟집의 옛 방식 아닌가? 서윤 씨는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아, 네. 제가 거기서 혹시 내가 이서윤? 서윤 씨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이 선생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찾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너였어. 그 말이 서윤 씨 가슴에 조용히 파문처럼 번져갔습니다. 너 나랑 함께 일해볼래? 그 한마디는 서윤 씨 인생의 새로운 첫 페이지를 정말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펼쳐놓았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에서 그렇게 운명처럼 만난 두 사람. 이 선생님은 서윤 씨를 자기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바다 향이 풍기던 한씨 횟집과는 전혀 다른 깔끔하고 정갈한 현대식 주방이었지요.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반짝 빛나고 모든 식재료가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해봐. 이 선생님은 준비해둔 생선 몇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칼이 살을 가르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씨 횟집에서 수없이 회를 뜨던 그 시절의 감각을 살점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고 칼의 각도, 힘 조절, 손목의 스냅까지 어느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선생님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아. 바로 이 손맛이야. 잠시 후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내 레스토랑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월급은 300.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작은 방도 만들어줄게. 서윤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흔들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버려진 자리에선 썩지만 제대로 된 자리에선 피어나는 법이야. 내 손은 버려질 손이 아니야. 그 말에 서윤 씨 마음속 깊은 곳이 울컥하고 울렸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온 서윤 씨는 예린이를 꼭 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내볼게.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너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길을 찾았어. 그녀는 오랜만에 잠이 들기 전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서윤 씨의 감각은 예전보다 더 섬세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느 날 해산물 재료를 쭉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서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만들어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문어에 살짝 고추기름을 더해 비비고 전복에는 허브솔트를 뿌려 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진 듯 보였던 새우 껍데기로 향미 기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음식을 한 입 먹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이 맛은 내가 만든 거 맞지? 네, 스승님. 그 순간 이 선생님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아, 이제 너만의 이름을 걸어도 되겠다. 그리하여 작고 소박한 해물 찬방이 SNS에 조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 해물찬. 그 이름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사진 한 장이 올라올 때마다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어갔습니다.
저기 예약 좀 되나요? 다음 주는 꽉 찼습니다. 그럼 다다음 주요? 그도 어렵습니다. 레스토랑은 몰려드는 예약으로 매일매일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이 소문은 곧 한씨 횟집에도 들려갔습니다. 한씨 횟집엔 요즘 유난히 조용한 날이 많았습니다. 손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먼지가 쌓였고 주방엔 서윤 씨가 떠났던 날처럼 장어뼈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대한그룹 케이터링 계약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왜? 한지혁 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품질 미달이라는데요. 그리고 계약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디?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윤 해물찬이요. 그 말에 송 여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랑 금소금이 마치 한씨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사채업자들이 들락날락하며 빚 계산서를 내밀었고 사장님 월세가 2달 밀렸습니다. 식자재값 결제 좀 모든 청구서가 한 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결국 한씨 횟집은 압류 딱지가 붙고 말았습니다. 송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내 집이, 내 가게가 이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더 큰 비극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재력을 자랑하던 강민혜 씨는 횟집 상황이 나빠지자 얼굴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지혁 씨, 나 솔직히 말해요. 이런 분위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는 어느 날 횟집 금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예물, 예비 신혼집 계약금, 비싼 식자재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송 여사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스폰서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녀는 차가운 비웃음을 남기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금고와 허탈한 한지혁 씨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지만 후회는 그리고 원망은 이미 너무 늦은 감정이었습니다. 가게가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미래까지 사라졌다는 소식에 송 여사는 그 자리에서 마치 심장이 멎은 듯 털썩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혁 씨가 부르짖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실어증과 반신 마비 증세가 보이네요. 그 말을 들은 지혁 씨는 한순간 모든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허탈함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간병비,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을 할 능력도 일자리를 구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처럼 한씨 집안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잘못들은 거대한 폭풍처럼 돌아와 그들의 삶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강남 대로변 유리 외벽이 반짝이는 서윤 해물찬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날따라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 제작한 로고가 반짝였고 가게 앞에는 축하 화환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언론사 카메라, 미식 잡지 기자, VIP 손님들, 다들 서윤을 보기 위해 모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화려함 뒤 넉넉한 조명이 닿지 않는 구석에 두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지혁. 그리고 휠체어에 앉은 송은의 여사. 송 여사는 예전의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늘 풍채 좋고 윽박 지르던 목소리도 사라지고 마른 어깨가 떨릴 만큼 초라했습니다. 반신마비로 한쪽 손이 덜덜 떨리고 입술은 굳어 말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엄마 여기 이쪽이야. 지혁은 주변 눈치를 보며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플래그십 스토어의 엄청난 규모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이게 정말 서윤이가 만든? 지혁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송 여사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내가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그들의 눈앞엔 실력 있는 셰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복층 주방, 라이브 쇼룸, 해산물 아뜰리에가 훤히 보였습니다. 과거 한씨 횟집에서 초장통을 쥐고 서윤에게 고함치던 모습은 어느새 한낱 먼지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가게 밖에서 서성이는 두 사람은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옆을 지나던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들 한씨 횟집 며느리 쫓아낸 그 집 아니야? 맞아. 저분이 바로 그 시어머니래. 아이고, 업보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못되게 굴면 안 되는 거야. 그 비난 섞인 소리에 지혁의 어깨는 더 깊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송 여사는 움찔하며 몸을 떨었고 차마 안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너머로 밝은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 탕후루 모양처럼 생긴 문어 있어. 맑고 귀여운 목소리. 지혁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반투명 창 안,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공간에 또렷한 얼굴을 가진 남자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의 눈, 코, 입, 모든 것이 지혁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서준이다? 그 순간 옆에서 떨고 있던 송 여사 역시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지 못하지만 두 눈이 놀라움과 탐욕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얼굴, 저 눈매나잖아. 우리 집안 남자애들 전부 저 눈매야. 송 여사는 손을 바들바들 떨며 지혁의 소매를 움켜쥐었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오빠다 5대 독자라고 말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 발음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빼앗아야 한다로 바뀌었다는 것을. 송 여사 혀가 제대로 돌지 않지만 그녀는 끄끄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안 아들. 지혁이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지 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지만 송 여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이미 미쳐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서윤이 서준을 데리러 나오자 지혁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그 아이. 혹시 우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송 여사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며 비틀거리다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5대 독자 아이다. 우리 집안 씨앗. 내놔. 그녀의 목소리는 새된 울음처럼 갈라졌지만 욕망은 더 짐승 같았습니다. 순간 예린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송 여사는 균형을 잃으며 손으로 예린의 어깨를 밀쳐버렸습니다. 턱! 예린이가 넘어져 팔꿈치를 부딪히자 서윤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린아, 괜찮아? 주변 손님들도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송 여사는 소리 지르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쓸모없는 년이 이 귀한 핏줄을 데리고 살아? 그 아이는
우리 집 안대가. 그 순간 서윤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그녀를 짓밟던 기억이 눈앞에 생생하게 스쳤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서준과 예린을 뒤로 밀어 직원에게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오던 경호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매장 안으로 한 발짝도 못 오게 하세요. 경호원 2명이 송 여사와 지역을 제압하자 송 여사는 울부짖었습니다. 내놔. 그 아이는 우리 집대를 이을 씨앗이야. 너는 그냥 버려진 며느리야.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줄 건 오직 하나예요. 서윤은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변호사가 준비한 송 여사와 지역에게 보내는 공식 소송 통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임금 착취, 횟집 비법 유출 누명, 양육비 미지급,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에게 가한 상해까지. 서윤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법으로 끝을 보겠습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진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윤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본사 사옥에는 해산물 연구소가 생겼고 전문 셰프들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서윤희망 장학재단 현판이 걸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한 청년 요리사들에게 장학금과 교육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예린이는 밝은 미소로 학교에서 인기 많은 아이가 되었고, 동생 서준은 장난꾸러기지만 누나를 잘 따르는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항상 따뜻한 국과 싱싱한 해물 요리가 올랐고, 서윤은 아이들과 꼭 붙어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날은 빛이 드는 거실에서 두 아이가 엄마 무릎에 기대어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주방에서 서윤이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가난도, 고통도, 모욕도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가족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한편 시간은 흐르면서 송 여사와 지역이 있던 자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송 여사는 퇴원 이후 갈 곳이 없어서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지역에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엔 우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다 라며 거들먹거리던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채 가시지 않은 마비에 언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종일 창밖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이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은 그의 공백 기간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전과 있으세요? 이렇게 공백이 길면 좀 애매해서요. 그 말이 지역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난날, 그날 서윤에게 건넸던 이혼 서류, 사랑 없는 결혼, 미래에게 속아 넘어간 어리석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역은 우연히 거리에서 서윤의 아이들을 마주쳤습니다. 예리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서준은 장난감 문어를 흔들며 뛰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린아, 서준아. 하지만 아이들은 그를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서윤 역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역은 길가에서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오열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업자득의 끝이었기 때문입니다.